부동산학 원론.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학과 방법론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부동산을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부동산인 토지와 건물은 인간의 활동 공간이면서 편안히 쉴 수 있는 쉼터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인데요. 부동산은 이렇게 인간의 활동 공간이면서 쉼의 터전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자산으로서의 경제적인 가치도 매우 크기 때문에 자산 보전의 수단으로서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도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학문적인 접근 방법과 인적 과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학 원론을 학습할 박정산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부동산학이란 무엇인가,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부동산학의 인접 과학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부동산학의 정의와 목적, 성격 및 지도 원리를 설명할 수 있고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으며 부동산학과 관련된 학문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학이란 무엇인가? 자, 그럼 부동산학의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부동산학이란 어떻게 하면 부동산 활동을 바람직하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즉,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바람직하게 전개하여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이론적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동산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자원은 공기나 물처럼 무한한 것이 아니라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유한한 자원인데요. 부동산학은 이렇게 유한한 부동산 자원을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소유, 이용 관리하여 그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학의 성격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첫째, 부동산학은 실천과학이자 응용과학입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안전화, 공정화의 원리를 실천하기 때문이며 응용기술을 부동산 행위의 기본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둘째, 또한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이기도 합니다. 논리학이나 수학처럼 비현실의 사고방식에 근거를 두지 않고 현실과 경험 사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따라서 경험한 부동산 현상을 어떤 명제로 추출하여 이를 가설로 삼은 후 경험과 이론으로 검증함으로써 그 사실을 설명하고 해석하여 이론을 구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영향을 주고받는 종합과학입니다. 부동산의 법 분야를 설명할 때는 법학과 행정학의 지원을 받으며 부동산 경제 분야의 이론에 대해서는 경제학의 도움을 받고 부동산 마케팅의 경우에는 경영학, 사회학, 심리학과 같은 학문의 도움을 받으며 부동산 기술로는 건축학, 토목학 등의 도움을 받는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부동산학의 규범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언적 규범이어야 합니다. 정언적 규범이란 어떤 명제나 주장, 판단을 단정하는 규범을 말하는데요. 이처럼 부동산학 이론은 실천 이론 분야 외에도 규범의 이론 분야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학은 어떤 지도 원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부동산학은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의 4가지 지도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째, 능률성의 원칙입니다.
능률성의 원칙은 부동산 활동 주체의 활동이 능률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부동산 실무 활동의 능률성, 부동산학 이론의 개발 및 그 전달 과정의 능률성, 부동산학 이론 개발 과정에서의 실무 활동 능률화가 이러한 능률성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도 원리는 안전성의 원칙입니다. 부동산 활동을 할 때에는 주위 환경에 많은 위험들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활동을 할 때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것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학에서는 경제적, 법률적, 기술적 안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도 원리는 경제성의 원칙입니다. 부동산 활동은 경제적 이익 및 합리성을 추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최소의 희생으로 최고의 효과를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도 원리는 공정성의 원칙입니다. 즉, 부동산 활동은 공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제 활동이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특히 부동산은 사회성과 공공성이 큰 재화이므로 높은 사회성과 공공성이 요구됩니다.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이번에는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에는 법제도 접근 방법, 종합식 접근 방법, 행태과학 접근 방법, 현상학적 접근 방법, 의사결정 접근 방법, 총 5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법제도 접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제도 접근 방법은 부동산 이론을 법률과 제도적 측면에 기초를 두고 체계화하는 방법인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부동산학을 경제나 법률의 단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접근 방법인 종합식 접근 방법은 부동산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주변 과학들을 최대한 종합하는 접근 방법인데요.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고 각 측면의 이론을 토대로 부동산학 이론을 구축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세 번째 접근 방법은 행태과학 접근 방법인데요. 행태과학 접근 방법은 부동산 행위나 부동산 활동에 내재하는 인간 요인에 착안하여 부동산 활동의 본질을 규명하려는 접근 방법으로서 부동산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의 심리 욕구 등을 심리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네 번째 접근 방법은 현상학적 접근 방법인데요. 인간의 물상화, 기계화에 대한 반성과 인간성의 회복을 추구하는 현상학이 부동산학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인간주의의 재확립을 주장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토지는 인간의 노동의 산물이며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경제나 법률의 단순 개념으로 이해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분석에 초점을 둔 접근 방법인데요. 부동산 투자자는 논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고 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을 만들고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행위에서 항상 가장 개인적인 이익을 주는 선택이나 대안을 택한다고 보는 접근 방법입니다. 부동산학의 인접과학. 이번에는 부동산학 인접과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학은 경제학, 법학, 사회학, 심리학, 공학, 주거학 등 다양한 학문과 밀접한 연관을 두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각 학문은 부동산학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먼저 부동산학과 경제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학은 크게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거시경제학은 중장기적 부동산 활동이나 부동산 현상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며 미시경제학은 개별 경제 주체의 부동산 결정 등을 위한 관점에서 부동산학에 필요한 학문입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학과 법학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부동산학과 법학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법인, 공법 및 사법 등의 법학은 부동산학 이론 및 실무 활동에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과 사회학인데요. 여러분은 부동산과 사회학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학에 있어서 여러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갖는 사회학의 이론이나 사고방식은 부동산 가설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실무 활동을 위한 유익한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 부동산학은 심리학과도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부동산 활동은 컴퓨터와 같은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자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주택 시장과 소비자 심리, 심리 요인과 주택 가격, 부동산 소비자 인식,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 등 여러 분야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사람들이 어떻게 부동산 활동을 할 것인지에 따라 부동산 가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비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예측하면서 부동산 활동을 하기 위해 심리학과 연관을 맺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다섯 번째는 부동산학과 공학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부동산의 일부인 건축물은 저절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축공학, 토목공학, 설비공학, 전기공학 등 많은 공학적 설계를 토대로 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학은 기술 측면 또는 대물 활동의 측면을 지원하는 건축공학, 토목공학, 설비공학, 전기공학 등의 다양한 공학 분야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부동산학과 주거학입니다. 주거학은 주택에 관한 연구를 하는 분야인데요. 인구 감소, 세대수 감소, 세대 구성의 변화, 거주지 선택 행동의 변화, 주택 선택 행동의 변화 등 많은 주거 환경의 변화는 부동산학의 다양한 과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학도 부동산학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살펴본 학문 이외에도 부동산학은 회계학, 인간 생태학, 농학, 임학, 기상학, 정치학 등 많은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요. 부동산학을 그 자체로만 이해하기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학문들의 도움을 받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부동산학과 방법론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1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